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받으려면 이 녹물 나는 데에서 2년 정도는 살았어야 그 영광의 자격을 줄게. 뭐 이런 수준의 규제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왜 얼마나 병신 같냐면 자, 7번째 이야기 갈게요. 세입자 어떻게 내보내나요? 이거 왜 생뚱맞은 이야기일까요? 서울 전세시장 규제에 따른 후폭풍이 지금 심각하게 작용할 것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이 나가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 소유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는 나가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뜩이나 불안했던 서울 전세시장에 정부가 기름 부은 격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그래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준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에게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새 아파트를 받게 하겠다 하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갑작스럽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려스러운 마음에 거주 요건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음마아파트의 경우 학군 때문에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음마아파트 4,400여 가구 중에 약 75%가 전월세를 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소유자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일대 전세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되는 내용과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 대출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도 전세 매물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통 신축 아파트가 더 대거 공급되면 세입자를 구하려는 수요로 인근 전셋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지만 전세대출 제한과 6개월 의무 전입 요건으로 세를 놓기보다는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통, 교육, 여건을 잘 갖춘 재건축, 예를 들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 폭탄에 따라서 전세가가 하락된다라는 공식도 깨져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세가격 불안 및 상승에 따라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질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집을 또 사라는 것인가에 대한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세를 놔서 갖고 있었던 집이 이제는 거주 요건이 그닥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또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들어오면 또 집을 비워줘야 돼서 나가야 되니까 인근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인근 주택가격 또는 전세 보증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물려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 일단 예를 들어 음마아파트의 75% 정도가 이렇게 임대로 세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음마아파트가 언제 조합 설립인가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진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도 나가야 되고 애들 키우던 문제는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인근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용이 되면 진짜 시장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은데, 일단 이 법률 개정, 재건축 법률 개정안은 봐야 돼요. 도시정법 개정안에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예외 규정도 엄청 많이 생길 거고, 당장 지금 뭐 이거 관련해서 기사들 엄청 나왔지만 음마 아파트 안에서만도 8년 준공무 임대에 집어넣은 집들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물건들을 어떻게 이 분양 자격을 줄 거니까, 그렇죠. 그 문제에서부터 되게 이슈가 많은데 그것만 빵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생각한 규제인지 모르겠지만 실거주는 정이고 임대는 적폐다. 뭐 어떤 이런 프레임이 만든 진짜 멍청한 법률 개정 아니에요. 실거주는 정당하니까 뭐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받으려면 이 녹물 나는 데에서 2년 정도는 살았어야 그 영광의 자격을 줄게. 뭐 이런 수준의 규제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왜 얼마나 같냐면 보세요.
이게 분양 신청을 못 한다는 법률 규정이에요. 자, 2년 거주를 안 했으면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고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면 청산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분양 신청 끝나고 나면 자, 분양 신청이 끝난 다음에 이걸 매수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는 상관없어? 왜?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 거니까 그 다음부터도 계속 빵꾸야. 아, 그러면 2년 정도 거주를 한 사람만 조합원주의 승계가 가능하게 할 거냐? 이 집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년 거주 요건을 채워? 전세로 2년 산 이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살 수 있어? 그래야 합리적이잖아요. 또는 그러면 분양 신청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주의 승계는 2년 뒤에 실거주를 채우면 그 이후에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규제를 또 2년 이전에 만약에 이주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는 청산되는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면 분양 신청이 끝난 상태에서 사는 거는 그 이후에는 전혀 거주 요건하고 상관없이 조합원주의 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럼 분양 신청 끝난 시점부터 사면 되잖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도 경우의 수가 많아. 구멍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뒤까지도 이걸 규제하려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거 그럼 조합원주의 승계도 안 된 상태에서 매매만 해놓고 가서 살란 얘기인 건지 뭔지.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예외 규정으로 어떻게 핸들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거를 입법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일 큰 문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는데 분양 신청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 신청하는 날 갑자기 하기 전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돼버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어서 2년 거주 요건 없었는데 갑자기 2년 거주 요건이 생겨버렸어. 그럼 그 사람들 다 청산이야?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다 난리가 나는 거지. 2년 다 기다려야지. 아니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기 적어도 4년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4년 기간 동안 세입자 내보내고 2년 내가 가서 거주 요건을 채우고 그 다음에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사업하지 말란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같은 규제가 어딨어. 왜 임대차 3법 통과되면 적어도 6년 전에 우리 그러니까. 6년 있다가 조합 설립인가 할 거예요. 예외 규정으로도 어떻게 땜빵할 수 없는 이런 어거지들을 갖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면 지금 다 이제 세입자들 지금 이 세입자 어떻게 내보내나요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6.17 대책 나오고 나서 현장의 중개업소들의 임대인들이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은 다 그거였대잖아요. 집주인들이 혹시 이 임대인이 여기 혹시 들어올까요? 이 대치 음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학군이랑 학원 이수요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을 위해서 몇 년 고생하려고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사 가야 돼. 애들 학교 때문에 가서 여기 지금 좀 녹물 나오지만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가로 있으면서 있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인데 이제 이사 가야지. 그러니까. 2년 거주 채워야 되니까. 주인들은 일단 무조건 그래 나도 몸테크를 해야지 여기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다 보다. 법이 이렇게 하면서 다 밀어낼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낡은 재건축이 얼마나 있어요. 개포는 재건축들 대부분 다 마무리가 돼서 없죠. 낡은 집들 없지. 이제 이 일대에서 남아있는 데는 우선미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는 기존에 다 있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밀어내고 나가려고 하면 임대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지. 주변에 도곡 렉셀 그런 라인까지도 가격들 다 밀어 올릴 거란 말이에요. 전세가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이 몇천 개의 물량들이 밀어내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거지. 감내해야 돼. 정부에서 이 정책을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해서 시장 불안해지는 거 내놓고 굴직거릴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진짜 내놓고 뭐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이래놓고 정신승리 할 거야. 정신승리? 정신승리. 이게 말도 안 되는 저희 집이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2년 된 그렇게 우리 동네에서 인기 있지 않은 입주한 지 12년이 아니야. 13년이 된 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세대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쩌리 아파트야. 연차도 있고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아.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 당시에 겨우겨우 살 수 있었던 집이지. 근데 이 집도
계산해 보니까 7, 80% 정도 올랐어요. 지난 3년간. 그러니까 가격이 6억 정도 하던 게 지금 11억, 12억이 됐어. 11억 정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친다고 보면 70% 정도 오른 거야. 근데 경실련에서 아파트 중위가격 기준으로 52% 올랐다. 3년간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했더니 그걸 반박하잖아. 14% 올랐거든요. 14%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만큼 지금 70%나 올랐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퍼센트를 우리 14%면 그 14%가 졸라 오른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서울 안에 집 살려는 애들이 다 몇 억이 그렇게 내가 올라간 내 인물 상승 이런 거에 상관없는 거에 비중을 둬서 그렇게 올랐거든. 근데 또 이제 나중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몇 억이 올랐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서 너무 힘들다 얘기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정신승리 하겠지. 무슨 소리입니까? 전세가 상승률은 뭐 12% 정도밖에 안, 그거는 정신승리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결국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렇게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면 나는 문제 없다. 우리는 문제 없다. 정책은 잘못된 게 없고 투기세력 니들이 이런 식으로만 그냥 내가 한 행동들, 우리가 한 행동들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보면 니들 지금 투기꾼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책임감 없는 거지. 무책임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현장 감각이 현실 이 감각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렇죠. 이게 시장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최근에 언론 기사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언제까지 풍차를 향해 돌격할 것인가. 그 기사의 얘기는 그거야. 지금 정부의 이 6.17 대책, 21번째 대책도 정부는 결국 지금 그 풍차를 향해서 돌격하던 저 누구예요? 돈키호테라는 거야. 시장이라고 하는 풍차, 그거 가서 싸우자고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지. 시장을 무시하는 거야. 야, 싸우자, 나와라. 이게 시장 그렇다고 내비둘 수 규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그만큼 시장으로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지금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잖아요. 자, 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보니까 공직자 중에 다주택자 먼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KBS 라디오에 나오셔서 이제 그 말씀하셨고, 저는 그 방송을 다 듣지는 않고 이제 뭐 요약해놓은 글이나 아니면 기사만 봤는데 결과적으로 뭐 잘했지만 뭐 지난 정부의 과실이 왔고 이만큼 우리는 잡은 거 잘 잡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식의 결국 투기꾼들이 문제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할 말 없지. 그렇죠. 투기꾼들도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못 잡는 것도 문제지. 우리가 느끼는 건 이렇게 느끼는 거지. 대치동에 집 살 돈이 없으면 교육도 시키지 마라.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현장에서는. 뭐 글쎄요. 근데 아무튼 마지막에 결론이 청와대 다주택자들도 집 안 팔고 이렇게 버티는 거 실망스럽다. 보유세 늘리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팔지 않겠냐. 안 판다니까. 그들이 팔면 판다니까. 정책이 효과가 있겠네. 아니 팔면. 그 옛날에 있잖아. 네. 저 옷을 두텁게 입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옷을 벗길까? 무슨 이소부야. 맞아. 그래서 찬바람을 계속 이렇게 불었더니 어떻게든 바람을 얻는 그렇게 못하고 나중에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 옷을 벗었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게 찬바람을 그냥 찬바람을 불어서 그냥 나뭇가지가 다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해도 그 사람은 옷 부둥켜 안고 하다가 이미 폭풍이 불어서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 있어도 겨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그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나라가 망가져 있는 시장이 붕괴되어 있는 그런 모습 하에서 그 사람이 옷 벗었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집 들고 있는 거 팔았다고 해서 이게 성공한
다주택자 집은 팔게 할 수 있었어도 나머지 지금 보는 이 전세 가격 불안이나 이 풍선 효과에 따라서 별로 오르지 않았을 수 있을 그런 지역으로 올라간 풍선 효과에 따른 부작용이나 거래가 제한되면서 발생했던 부분들이나 가만히 냅뒀으면 새 집들 공급되면서 이렇게 불안되지 않고 그냥 강남에도 아파트 새 것들 들어가면서 돌아갔을 만한 이런 내용들이나 굉장히 수많은 부분들을 놓치면서 지금 망가졌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묻네 아쉽다. 아쉽다.